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국가대표가 치과를 찾는 이유, 스포츠 마우스 가드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호를 넘어 기록 향상의 혁신까지. 연세 퍼스트 구강내과 치과의원의 대표원장 구강내과 전문의 우건철입니다. 네, 사실 마우스 가드라는 이 제품이 엘리트 선수들에게도 약간 불편한 애물단지 같은 모습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 착용하면 불편하고 숨쉬기 어려운 그런 장치, 그리고 복싱 선수나 타격기 선수들 위주로 필요한 그런 장치, 또 규정상 어쩔 수 없이 착용하는 그런 이제 장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시절에 가장 크게 경험했던 그 스포츠 사고가 아이스하키 선수분이 오신 거였습니다. 당시에 이제 얼굴을 좀 더 노출하기 위해서 헬멧을 절반 정도만 가리는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마우스 가드도 착용하지 않고 경기에 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연습 시합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상대의 그 퍽이라고 하는 그 아이스하키용 공에 얼굴을 맞게 되면서 그때 이제 치아가 8개가 부러지고 그리고 턱뼈 골절까지 같이 나타나서 응급실로 오신 경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마우스 가드라는 장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선수들도 이런 장치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기성품을 많이 접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성품 마우스 가드의 경우에는 이제 마트나 인터넷에서 1-2만 원에 그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맞춤형 장치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처음 운동을 시작하던 그 초창기였을 때는 이제 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게 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니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성품 제품을 사용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기성품 제품은 저런 식으로 이제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뜨거운 물에 넣어서 약간 말랑말랑하게 해서 입안에 넣고 수정을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교하게 그 수정을 하기가 어렵고요. 좀 움직일 때 입에서 잘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부피가 딱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좀 불편한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좀 거슬리면서 경기력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고런 단점들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그 맞춤형이 아니라 기성품으로 시작을 하는 이런 경험들 때문에 마우스 가드는 되게 불편하고 경기를 하는데 뭔가 방해를 주는 요런 제품으로 인식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이게 사고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치아 한 개만 생각을 해 봐도 10배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그 사고가 발생을 하면 일단 경기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또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제 경기에서 이탈해야 되는 그런 상실감까지 생각을 하면 이 마우스 가드라는 게 굉장히 운동선수들에겐 중요한 제품이 될 텐데요. 그리고 요즘 일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 스포츠 환경에서 이제 마우스 가드를 찾고 있는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기성품이냐 맞춤형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오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트 1 보호가 필요한 순간들입니다. 안면 부상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네, 먼저 외상 발생률을 좀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중고등학생 축구 선수들 2,470명을 대상으로 한 통계 결과입니다. 미국은 중고등학생들, 특히 고등학생들은 법적으로 마우스 가드가 없으면 체육 시간을 참여할 수 없게 법으로 지정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고 체육 시간에 임하는데요. 2,470명 중에서 2,167명이 마우스 가드를 장착을 하고 운동을 했었을 때 안면부 외상을 당할 확률이 5%가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옆에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 303명 중에선 안면부 외상 발생을 경험할 확률이 55%에 달한다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또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구강 아간면 쪽 이 얼굴 부위에서 그 외상을 당한 126명을 대상으로 봤었을 때 어떨 때 우리가
안면 부상을 많이 입는가를 조사해 보니 스포츠 활동을 할 때가 21%,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행, 그다음에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도 20%와 19%로 약 60%가 스포츠 활동이나 보행 중이나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을 때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봄철에 자전거 라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보면 진짜 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이들도 이가 그대로 탈구가 돼서 통째로 빠져서 어머님들이 우유에 담아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새벽에 정말 이제 그 날씨가 풀리면서 밖에서 이제 술 한잔 하시면서 보행 중에 넘어져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스포츠 즐기시면서 정말 생각지 못하게 이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축구하다가도 굉장히 사고 많이 나시고요. 또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타격기 운동 이외에 비접촉이라고 생각하는 운동에서도 치아가 깨지거나 문제가 돼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스포츠 활동들에서 어 안면 부상이 나타났을 때 마우스 가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포츠 활동 중에 안면 부상이 일어나면 어떤 부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치아가 깨지거나 통째로 빠지는 치아 탈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가 입술이나 볼 이런 연조직들과 부딪히면서 찢어지는 그런 열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충격이 굉장히 클 때 안면부 골절, 그리고 이 광대부터 시작해서 안아골절까지 안면부 골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안면부에서 외상이 나타났을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 아탈구라고 해서 이가 앞뒤로 흔들리는 그런 증상들이 25에서 40% 정도 경험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치아의 파절입니다. 치아가 깨져서 오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조각을 가져오셔도 사실 일시적으로 붙여드릴 수는 있지만 영구적으로는 치아가 데미지를 입는 거기 때문에 신경 치료를 하고 씌우는 그런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탈구. 완전 탈구는 치아가 통으로 빠지게 되는 건데요. 대략 10에서 17% 정도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식염수라든지 우유에 담가서 응급실로 가져오시면 치아를 붙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치아도 내부에 신경이나 혈관들이 다 들어가는데 완전 탈구가 되면은 그 부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치아는 이제 죽은 치아로 봐야 되고요. 저희가 다시 깨워드릴 수 있으나 이제 신경치료, 결국 안쪽에 있는 그 신경이나 혈관들 남아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또 염증을 일으키고 괴사될 수 있기 때문에 싹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신경치료를 한 뒤에 씌우는 작업을 하던가 이제 입구만 깔끔하게 제거를 할 수 있었으면 떼우는 형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것도 나중에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비가역적 돌이킬 수 없는 외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치조골 골절입니다. 이제 하악골의 그 뼈들의 골절인데요. 5에서 10% 정도 일어나고 이제 뼈가 부러질 때 치아에 같이 탈구나 이제 부러짐도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치아가 이제 턱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이 턱의 충격이 턱 관절을 통해서 뇌 아래쪽으로 전달이 되고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뇌진탕까지 연결될 수 있고, 또 턱 관절을 통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머리로 충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턱 관절에도 굉장히 큰 충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큰 충격만으로도 턱 디스크증이 생기면서 입이 안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영구적으로 턱에서 소리가 나는 그런 턱 관절 장애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추 손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이제 안면부 통증을 받게 되면 이렇게 크게 고개가 흔들리고 이제 머리를 지탱해주는 근육들이 전체적으로 손상을 입으면서 이런 부분에 전신적으로도 근육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치아의 그 이제 아탈구, 흔들림이라든지 파절, 그다음에 완전 탈구, 그리고 골절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큰 보호력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뇌진탕이라든지 턱관절 보호라든지, 그리고 좀 더 넓게는 이제 목 주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는 충격까지도 완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마우스 가드는 점점 이제 선택이 하시님 필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그 체육 시간 참여를 위해서는 마우스 가드가 꼭 필요한 그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럭비라든지 그다음에 대한 태권도 협회에서도 마우스 가드가 없으면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이런 규정을 정하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트 스포츠에서는 요런 것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마추어 선수들도 요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엘리트 선수들도 선수들이지만 아마추어 선수들은 더 이제 그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부상 위험도 더 큰데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가드가 가지는 보호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기록을 향상시키는 장비로서의 마우스 가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턱에 끼는 마우스 가드가 어떻게 경기력 향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턱 관절과 주변 근골격계의 안정 때문입니다. 턱 관절은 주변의 3차 신경절이라고 해서 뇌에서 나오는 12개의 신경절 중에 가장 큰 신경절이 지나가고 그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은 신경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어 안정되게 되면 주변으로 이제 신경이 안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물고 있는 이 교합이란 게 사실 우리는 안정되게 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치아의 모양에 따라서 그 모양에 맞게 이렇게 물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턱 관절과 턱의 근육들이 편한 위치에서 가볍게 물었을 때는 우리가 평상시 무는 위치와 가장 편한 위치가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금씩은 다릅니다. 이런 경우에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게 되면 가장 턱 관절이 편한, 그리고 근골격계가 편한 위치에 턱을 위치시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줬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안정감과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들이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심리적 안정감에 대해서 선수들과 얘기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마우스 가드를 하지 않은 선수와 마우스 가드를 한 선수가 경기에 임하게 되면 뭔가 더 보호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저 사람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하게 부딪혀도 나는 다치지 않을 거라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경기를 더 과감하게 임할 수 있게 하면서 경기력 향상을 가져온다는 인터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우스 가드의 이제 그 안정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약 2mm 정도의 두께가 치아와 치아 사이를 살짝 띄워놓게 되는데요. 이 두께를 통해서 신경이나 턱 관절의 압박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게 되고 적절한 교합의 안정성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가 균형 잡힌 그 물리적 지지력을 얻게 되면서 근육이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서는 심리적 자신감까지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자신감이 좀 더 과감한 운동 경기에서의 퍼포먼스를 유발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 더 좋은 경기력을 나타낼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데이터로도 입증이 돼 있는데요. 한계까지, 신체적 한계까지 퍼포먼스를 보이는 엘리트 선수들과 달리 우리 아마추어 선수들이나 일반인 분들은 마우스 가드를 꼈었을 때 수직 점프력이나 이제 악력 같은 부분에서 어떤 심리적인 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는 것들에 대한 통계 결과가 있고요. 특히 골프 비거리 같은 경우는 마우스 가드를 착용하고 스윙을 했었을 때 15에서 20cm 정도 더 공이 멀리 나간다는 게 통계적으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희대 부철과의 권국록 교수님 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논문을 내신 것들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또 이렇게 착용하는 선수들이 직접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것들도 봤는데요. 왼쪽에 엔도 와타루 선수의 경우에는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지금 선수이고, 축구를 할 때 이런 마우스 가드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본인이 더 과감하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어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상하, 하하에 각각 마우스 가드를 따로 착용하고 경기에 임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마우스 가드가 이 두께 때문에 어떤 분들은 호흡에 좀 영향을 받아서 좀 얇게 해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상하악 치아를 다 보호하고 특히 이제 그 축구도 의외로 이제 어깨랑 부딪히면서 턱에 골절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부터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아래 장치를 낀다는 인터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 기아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인데요. 항상 이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고 내려갈 때 저렇게 마우스 가드를 한쪽으로 물고 내려가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이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비접촉이죠. 투수라는 그 이제 그 직책은 마운드에서 가운데서 혼자 공을 던지는 직책인데도 저렇게 마우스 가드를 항상 끼고 있는데 저런 이제 마우스 가드를 끼게 되면 좀 더 교합이 안정되면서 심리적으로 강하게 공을 던질 때 좀 더 이제 힘을 낼 수 있는, 그리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타자가 타격을 했었을 때 공이 안면부로 날아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이 투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게 사실 글러브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글러브를 맞고 이제 얼굴을 맞게 되거나 아니면 글러브로 보호를 못하는 상황에서 안면부를 타격받았을 때 마우스 가드가 있는 거랑 없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 연고전을 할 때 저희 국악내과에서는 연대 모든 선수들에게 축구, 럭비, 아이스하키, 그다음에 야구, 또 저희 연구전을 간지 좀 오래돼 가지고 종목이 5개인데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모든 선수들에게 전부 다 마우스 가드를 해 주는 이제 마우스 가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레지던트 때는 나성범 선수가 연대의 에이스 투수였는데요. 그때는 이제 지금은 나성범 선수가 타자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학 시절까지 투수로 활동을 했었는데 나성범 선수에게 마우스 가드를 전달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기성품과 맞춤형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기성품 장비입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에 마우스 가드 제작을 할 때 기성품도 한번 어떤가 착용을 해 보려고 이제 도전을 해 봤었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균일하지 못한 두께에서 좀 '충격 완화가 부족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균일하지 못한 두께라는 건 저희가 끓는 물에 넣어서 입안에 넣고 열 성형을 해야 되는데 누르면서 점점 펴지면서 두께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얇아지는 곳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이제 '충격이 좀 흡수가 어렵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사실 안정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선수들이 이제 혼자서 뭐 헬스를 하시거나 그럴 때는 좀 다를 수도 있는데 같이 팀 플레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안정감이 떨어지게 되면 헐겁기 때문에 바닥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발음이 정확하게 나가지 않는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헐겁게 되면 호흡을 할 때도 이게 헐거덕거리면서 호흡에도 굉장히 좀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의사소통이 좀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수들이 마우스 가드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좀 갖게 되고, 그러면서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장치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맞춤형 마우스 가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장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구강을 완전히 이제 본을 떠서 똑같은 환경에서 재현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완벽한 밀착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얇게 라인을 따라서, 그러니까 꼭 필요한 두께만큼 라인을 따라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좀 호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고, 발음에서도 헐겁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력에 있어서도 네, 그런 두께가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고르게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님. 헬스가 취미인데 이악 물고 하다가 치아가 갈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즘 수건이나 입고 있는 셔츠를 물고 운동을 합니다. 이가 갈리는 것 같진 않지만 아래턱이 뒤로 넘어가는지 평소에는 안 닿던 위아래 어금니들이 닿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몇 시간 후면 돌아오긴 합니다만 턱이나 치아에 안 좋을까요? 네.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턱의 위치가 일시적으로 바뀌게 된 상황인데요. 요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은 턱 디스크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 어금니가 단다는 거는 턱이 뒤쪽으로 밀려서 깊게 물린다는 건데요. 요렇게 되면 디스크가 힘을 많이 받게 되고 디스크가 빠지면서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이제 걸리면서 입이 안 벌어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헬스를 조금 더 취미로 적극적으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저희가 마우스 가드를 일단 기성품이라도 한번, 요즘은 기성품도 물성이 조금 더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더 좋다는 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식으로 착용을 해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이제 마우스 가드를 했었을 때 더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셔츠나 이제 수건보다는 뒤로 턱이 밀리지 않게 기성품이라도 꼭 마우스 가드를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 님.
저는 자면서 이를 악물고 자는 습관이 있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마우스피스가 도움이 될까요? 일단 도움이 됩니다. 이 마우스피스가 한 2mm 정도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갈이 장치처럼 이제 턱을 띄워 놓는 효과가 있어서 턱 디스크가 눌리거나 그 근육이 좀 더 힘을 무리하게 쓰는 거를 보호하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좀 말랑말랑한 마우스 가드를 오래 쓰시게 되다 보면 논문상 그 오히려 뇌에서 좀 더 질겅질겅 씹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악무는 습관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통증 조절할 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말 매일같이 이를 좀 많이 물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이라면 마우스피스를 저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좀 더 단단하게 관절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합 안정 장치 같은 좀 단단한 나이트 가드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오영돈 님 감사합니다. 네. 그 좀 마우스 가드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운동을 하는데 사실 저희 러닝화를 생각해 보면은 러닝화가 비용이 저렴한 것들은 한 10만 원 초중반대에서 비용이 비싼 거는 30만 원대 중후반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러닝화를 이제 달리기를 위해서 달리기 기록 향상을 위해서 사니까 사죠. 하지만 이제 이 러닝화에 대해서 이제 계급도 같은 것도 나와 있더라고요. 뭐 일황 이래 가지고 뭐 베이퍼 플라이나 알파 플라이 같이 가장 비싼 카보나 러닝화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아래쪽에 이제 저렴한 러닝화들까지 이렇게 쭉 비교를 해 놨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꼭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약간 보여주는 느낌으로 장비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저는 많이 아쉬움을 느끼는데 이제 사실 여담이지만 저도 러닝을 이제 10 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풀마라톤까지 5번 이상 이제 달렸는데요. 저는 사실 기록을 낼 때 제일 저에게 잘 맞는 신발은 줌플라이 같이 나이키에서 한 15만 원, 17만 원대 살 수 있는 그리고 뭐 아식스에서 나온 보급형 젤 카야노 시리즈들 요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발이 더 푹신푹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끼웠을 때 제 가장 좋은 기록들이 나왔고요. 오히려 이제 다른 분들이 좋다고 한 알파 플라이나 베이퍼 플라이를 한번 사 봤는데 그 탄소 카본의 그 스프링이 오히려 제 무릎에는 더 충격을 줘서 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몸에 좀 잘 맞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는 좀 어떤 이제 계급도라든지 가격 같은 걸 인식하고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그런 가격을 인식하고 사시는 것보다 어 본인한테 잘 맞는 그런 장비를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제 마우스 가드 같이 좀 이제 장비가 오히려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퍼포먼스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장비에 있어서 좀 더 비용을 한번 신경 써 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런 이제 장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맞춤형 마우스 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지만 본인의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기록 향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복이나 운동화에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처럼 마우스 가드에도 신체 보호 기능과 이런 기록 향상을 생각하면서 좀 더 이렇게 기성품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까지 한번 착용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다양한 마우스 가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렇게 특별한 본인이 넣고 싶어 하는 무늬를 넣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것처럼 팀 로고를 삽입해서도 마우스 가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응원할 때라든지 이런 새로운 문화로서도 마우스 가드가 착용이 될 수 있고요. 외국에서는 할로윈을 할 때도 저런 식의 마우스 가드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저런 이니셜을 넣어서 본인을 좀 더 나타내는 그런 형태의 마우스 가드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서 본인의 어떤 이제 보호, 그다음에 기록 향상을 넘어서 이런 퍼포먼스를 이제 밖으로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우스 가드들도 나오고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김민님, 아직 유치가 다 안 빠진 애들은 굳이 안 써도 되겠죠? 애들은 빠져도 또 나오잖아요. 네. 만약에 아이들이 야외 활동을 좀 좋아하고 자전거를 많이 탄다면 마우스 가드를 아이들도 쓰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기성용이라도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제가 인턴 때 인상 깊었던 좀 그 안 좋은 걸로 인상이 깊었던 일이 그 아이가 4-5살 된 아이가 입술이 완전히 찢어져서 이제 방문했던 건데요. 이제 날이 좋고 이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자전거를 탔어요.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앞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입술 부위를 바닥에 박게 됐는데 그 이로 인해서 입술이 너무 크게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탈 때도 만약에 이 마우스 가드를 하고 왔다면은 그냥 크게 멍드는 정도로 끝나고 치아도 손상이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고요. 이제 너무 이제 5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였어서 이 친구는 그 제가 꼬매드릴 수도 없었고 꼬매줄 수도 없었고 결국은 계속 피가 나고 어쩔 수 없어서 그날 저녁에 전신 마취를 하고 꼬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약에 야외 활동을 좋아하고 뭐 인라인 스케이트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걸 왕성하게 탄다면은 기성품이라도 꼭 마우스 가드를 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삶은 음악님. 처음에는 두통이랑 통증이 심해도 개구 제한은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통증이 사라져서 좋은 줄 알았는데 숟가락도 잘 안 들어가게 개구 제한이 오셨다고 합니다. 병원에 방문하니 디스크가 앞으로 빠져서 개구 제한이 왔다고 통증은 완화되었을지 몰라도 증상은 악화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이완제와 진통제는 먹었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몸이 적응하면서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 몸이 적응을 하면서 이제 통증은 사라졌는데 개구 제한은 좀 남아있는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디스크가 완전히 빠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동일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그 체크를 하진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상황만 봐서는 디스크가 완전히 빠져 있는 상황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죄송합니다. 2달 이상 씹거나 벌릴 때 통증이 없는 상태가 만약에 유지되고 있다면은 그때부터는 재활 운동을 통해서 천천히 개구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 아직 완전히 조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구 운동을 입 벌리는 운동을 해버리면 다시 통증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통증이 조절이 되고 한 2-달 정도 씹거나 벌릴 때 아프지는 않고 입만 안 벌어지는 상황이다가 됐다면은 그때부터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서요. 윗니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아랫니에 검지손가락을 대서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주는 개구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리 찢기 하듯이 벌리는 운동이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조금씩 조금씩 한 달에 1mm 정도를 목표로 해서 개구량을 늘리면 되고요. 아마 지금 수저가 안 들어간다고 하신 거 봐서 한 25에서 30mm 정도 손가락 2개가 잘 안 들어갈 정도로 안 벌어지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개구 운동을 하시다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거의 정상 개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운동을 했는데 조금만 해도 통증이 다시 재발되거나 아니면 그 하고 나서 식사를 할 때 또는 하품을 할 때 다시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이거는 무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제한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고요. 조금만 운동을 해도 이런 통증 상황으로 다시 가게 된다면 어 이제 치과에서 교합안정 장치 같은 장치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런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드시는 약은 다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간 통증이 없는 상황이 유지될 수 있는지 먼저 그걸 시도해 보시고요. 통증이 조금만 무리를 해도 계속 나타난다. 그럴 때는 교합 안정 장치 같은 장치의 도움을 받으면 굉장히 빠르게 통증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님. 마우스 가드도 치과에서 구매해야 하나요? 네, 일단 마우스 가드가 기성품과 맞춤형이 있습니다.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끓는 물에 넣어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고요. 맞춤형 같은 경우는 본을 떠서 본인의 구강 상태에 맞게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치과에서 제작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PPT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장이네요. 네, 치과에 맞춤형 장치를 맞추게 되면 이제 치과에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구강 검진을 통해서 본인의 뼈 상태나 악궁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보고요. 특별히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구조물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정교하게 두 번째로 정교하게 본을 뜨게 됩니다. 저런 식으로 굉장히 넓게 구강의 모든 부위가
저렇게 통통하게 나올 수 있게 본을 뜨게 되고요. 또 뿌리 끝까지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앞니 쪽을 보시면은 치아를 완전히 덮고 코 아래까지 저 인상제라고 하는데 저 분홍색, 핑크색 저 인상제가 쭉 들어갈 수 있도록 본을 뜨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공소에서 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의 본을 맞게 어 저런 이제 캐스트라고 하는 모형을 제작하게 되고요. 저 모형에 정교하게 라인을 그려서 치아를 전체적으로 얇게 감싸고 그리고 뿌리까지 쭉 넓게 감쌀 수 있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우스 가드가 나오면 오른쪽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저거를 이제 구강 내에서 토치를 이용해서 교환면을 이제 교환면이라고 하는 씹는 면을 이제 부드럽게 연화를 시킨 다음에 구강 내에 넣고 가장 본인이 힘을 잘 쓸 수 있는 위치로 무는 작업까지 하게 됩니다. 뭐 요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최종 피팅이 마무리가 됩니다. 네, 사는 산이고 님. 코골이 입에 뿌리는 코골이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도 진짜 효과가 있나요? 일본 여행 가서 사 왔는데 효과를 잘 모르겠다 해서 코골이를 줄이는 스프레이인데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나 봐요. 일단 저는 이 제품을 잘 사용해 보지 못해서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입에 뿌리는 스프레이는 일단 코골이 기전을 생각했었을 때는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골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은 코가 막히거나 아니면 코에 그 비중격이 휘어져 있을 때 이제 공기가 지나가면서 이 주변을 굉장히 그 좁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위에서 공기가 굉장히 가느다랗게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가느다랗게 들어오게 되면 뇌에서는 호흡이 딸리기 때문에 더 폐에서 공기를 세게 잡아당기게 됩니다. 이러면 그 공기의 흐름이 빨라지면서 주변의 기도들이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골이라면 코에서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목젖과 상기도에 있는 점막이 떨리면서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좁아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는 거고요. 이 부분이 넓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옆으로 자거나 아니면 턱을 살짝 내밀고 자게 되면 코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는 건데요. 입에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해서 이런 상기도나 구강 내 점막이 그 안쪽에 있는 점막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텐션이 좋아지거나 기도가 넓어진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점막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면 덜 떨리게 하면서 좀 코골이 소리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그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뿌리면은 일단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는데 장기적으로 긴 수면 시간 동안 그 효과가 유지가 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를 코골이란 건 매일 밤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될 텐데 건강에 좀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코골이가 심하시다면 저희 정말 심하신 분들은 양압기라고 해서 공기를 불어넣어 주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가장 효과는 좋고요. 안정적으로 공기를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효과는 좋고 또 아까 보신 것처럼 턱을 앞으로 내밀게 하는 구강 내 장치를 착용하게 되시면 또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비욘디 영상에 코골이와 관련돼서 또 자세히 강의를 한 영상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푼수공주님, 원장님, 턱 보톡스 주기적으로 맞는 게 잘 때 꽉 깨무는 습관을 줄여주나요? 네. 이제 턱 보톡스가 저희가 미용적으로 많이 알고 있죠, 보톡스를. 네, 사실 보톡스가 처음 개발이 됐을 때는 그 우리 이 어 이제 아이들 이런 뇌성마비 아이들이나 요런 그 강직이 있는 아이들 이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나온 주사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전이 근육에 그 운동 신호를 전달하는 걸 차단하는 기전인데요. 그래서 주름짓게 하는 근육에 주사를 하면 주름짓는 근육이 일을 못해서 주름이 펴지게 되고요. 이런 골격근에다 놓게 되면 이런 골격근이 신호가 들어와도 잘 작동하지 않게 해서 일을 잘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갸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서 미용적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저희 그 이악 무는 습관이나 이갈이 습관이 있는 분들은 치과에서 보톡스를 놓을 때 턱뿐만 아니라 이 옆머리 근육도 턱을 들어 올리는 근육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넓게 주사를 하게 되면 이갈이나 이악 물기를 줄일 수 있게 되고요. 좀 길게 장기적으로
보톡스를 맞다 보면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1년이나 1년 반을 주기로 이렇게 좀 길게 주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면은 이제 근육의 성질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소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2 플러스 등급은 마블링이 많이 끼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근육이 좀 더 약간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처럼 보톡스를 장기적으로 좀 맞게 되면 요런 부분들도 약간 부드러워지는 연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그 보톡스를 활용하게 되면 이갈이나 이악 물기를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네. 음. 음. 네. 저희 사전 질문으로 1월 2 일이시면은 지금 한 3주 이상이 되셨네요. 위 수면 내시경을 받았는데 입술이 붓고 상처가 발생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다음날 입술 신경이 손상된 것 같아 아래 오른쪽 아래 입술 부위 쪽 살이 움직일 때마다 힘줄인지 실인지 줄 같은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일단 감각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내시경 중 마우스피스로 눌러서 일시적으로 그런 걸까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런지 아니면 내시경 받은 내과에 방문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내시경 받은 내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제 어떤 장치를 써서 내시경 할 때 이제 이 내시경 장비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이제 마우스피스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가져오시면은 치과에서 진료하기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신경 손상이나 신경 관련된 그 진료는 치과의 이제 신경과 역할을 하고 있는 구강내과에서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이제 그 장치의 모양과 또 어떤 식으로 착용을 했는지를 이제 그렇게 좀 모양을 저희한테 설명해 드리면은 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떤 큰 외상적인 요인이 없이 그냥 신경이 눌린 수준 정도였다면은 한 달 안에 대부분의 신경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눌린 정도의 외상이라면은 6 개월 이내에는 길게 가더라도 거의 다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직접 방문을 해 주시면은 저희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푼수공주님 칭찬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바른 관리와 교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좋은 장비를 맞추셨다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또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먼저 구강 내에 사용하는 장치들은 전부 다 이제 전용 세정제나 퐁퐁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퐁퐁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쪼끔 이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가 매일 쓰는 수저나 젓가락 그리고 식기 그릇들도 퐁퐁으로 세척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퐁퐁이 세척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 그런 제품은 아닙니다. 전용 세정제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제 균을 죽이면서도 마모를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치약 같은 것들은 치아를 뽀득뽀득하게 하기 위해서 연마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모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세한 스크래치를 낼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에 스크래치를 내면서 균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연마제가 있는 마모제가 있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제 퐁퐁이라든지 전용 세정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퐁퐁은 이제 저도 이제 세척을 좀 해 봤는데 약간 미끄덩미끄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르기에는 좋은데 뭔가 세척을 하기에는 쪼끔 불편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전용 세정제는 이제 거품 치약처럼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바르고 빠르게 이제 세척을 할 수가 있어서 고런 부분에서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통풍 케이스 보관하는 게 또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습기가 찬 상태에서 이제 밀폐된 용기에 사용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균 서식에 또 굉장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좀 서늘한 것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통풍 케이스를 이용해서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드는 이 말랑말랑한 장치잖아요. 저희가 맞춤형으로 제작을 해 드려도 이제 토치를 사용해서 이제 연화를 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뜨거운 물에 좀 들어가게 되면은 약간 모양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는 거는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마우스 가드는 없습니다.
저희가 말랑말랑한 약간 고무 소재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조금씩 사용감이 생기게 되고요. 저희 운동화 같은 경우도 밑창이 닳아지면 갈아주는 것처럼 1-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엘리트 선수분들도 시즌에 한 번, 그러니까 1 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하는 걸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내구성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추어 선수분들은 2-3년 이상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턱이 성장하고 치아가 조금씩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김민 님처럼 그 아이들이 만약에 착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6 개월에 한 번씩은 갈아 주면서 조금씩 그 턱의 성장에 맞게 우리 운동화 발이 성장하면은 교체해 주듯이 교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전력 최강 럭비 팀에 나왔던 선수들인데요. 그 한국 박완용, 한건규 선수입니다. 저희 이제 그 한국전력과 저희 병원이 MOU를 맺고 있어서 선수들을 1 년에 한 번씩 저렇게 마우스 가드를 제작해 주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수들 인터뷰를 해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기성용만 사용하다가 이제 불편할까 걱정을 했는데 맞춤형을 끼고 나서는 이제 훨씬 더 자신감 있게 플레이에도 임할 수 있고, 또 럭비라는 운동이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 격렬하게 부딪히는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필드에서도 넓은 곳에서 서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럭비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야구라든지 뭐 타격기 운동은 당연하고요. 또 헬스장에서 헬스하시는 분들도 마우스 가드를 많이 착용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 조기 축구회 같은 축구하시는 분들도 착용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또 자전거 라이딩도 그 낙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낙차했을 때 안면부 부상이 굉장히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턴 때 자전거에서 낙차하면서 탈구되는 환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날이 풀리면은 자전거 탈구. 그래서 정말 저희들끼리는 "자전거 만든 사람 누구냐. 진짜 없애고 싶다."라는 얘기를 네, 농담 삼아 할 정도로 자전거 하다가 치아 손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요즘은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마우스 가드를 끼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규상천의 세상님. "턱이 아픈 지 3-4일 정도 되었는데 그와 동시에 아픈 턱 쪽에 머리가 같이 너무 아파져서요. 턱 통증 때문에 두통이 생긴 거가 싶어서 병원을 가 보려고 하는데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 그리고 턱 통증에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턱관절 장애 증상 중 하나인가요?" 네. 만약에 그 아프신 자리가 관자놀이 주변에 이 옆머리 쪽이시다면, 또는 그 아픈 자리에 손을 대시고 이렇게 지그시 꽉 물었을 때 근육의 움직임이 느껴지신다면 이거는 턱관절 장애 증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 측두근이라고 하는 옆머리 근육이 머리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턱을 움직일 때 사용하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턱이 아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턱이 과하게 운동을 했다는 얘기고, 그 과하게 운동한 근육 중에 측두근이 들어가 있다면 이게 두통으로 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측두근이 운동을 과하게 하면 주변으로 혈관이나 신경을 압박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근긴장성 두통이라고 하는 두통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근이환제나 또는 이제 보톡스 주사를 넓게 주사를 해 놓으면은 근육이 부피가 많이 줄어들고 힘을 잘 못 쓰게 되면서 장기적으로 두통도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병원을 가야 할까요?"는 이제 턱과 관련돼서는 이제 치과, 특히 그 가까운 구강내과 쪽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장표입니다. 마우스 가드 이제 기성품과 맞춤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기성품 같은 경우는 좀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를 해 보고 끓는 물을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아쉬운 점으로는 좀 헐겁고 잘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호흡이나 대화를 할 때 이제 유지력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좀 두께를 균일하게 막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균일하지 못한 보호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은 좀 저렴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은 이제 기성품에서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제 장점들을, 완벽한 밀착이나 탈락 없고 또 일상적으로 대화나 뭐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이제 적절한 두께를 전체적으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호 능력에서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이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성품이든 맞춤형이든 내가 어떤 운동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꼭 그 마우스 가드를 끼고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압록강 700리 순정님, 풍치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요? 네, 이제 풍치라는 게 치주 질환인데요. 어르신들이 이제 바람이 불면 치아가 시리다 해서 풍치라고 또 많이 표현을 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많이 치주 질환에 대해서 이제 풍치라는 게 그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방문해서 스케일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풍치가 있으신 분들이 악순환의 반복인 게 스케일링을 하면은 치아가 시립니다. 그래서 더 풍치가 심해진 것 같고 그러면 치과에 더 가기 싫어서 몇 년간 안 가시다가 또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고 풍치가 심해진 것 같아서 가시면은 또 맨 처음에 듣는 얘기가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 매년 치과에 방문해야 된다. 요런 이제 말씀인데요.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스케일링이 국가에서 보험을 하는 이유도 어 저희가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치아에 붙어 있는 치석이나 플라그를 떼내는 작업입니다. 이제 치석이나 플라그가 있으면 일시적으로는 그 부위가 뭔가 덮여 있으니까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온도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식사를 하실 때 좀 불편감이 덜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벗겨냈었을 때 불편감은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그게 있었을 때 거기에 균이 살면서 균들도 뭔가를 먹고 뱉어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LPS라고 하는 내독소들을 뱉어내는데 그런 독소들에 의해서 잇몸이 더 붓고 뼈가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균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더 확장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더 많은 균들이 이제 잇몸을 더 붓게 하고 뼈를 더 내려가게 하면서 결국은 나중에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그런 증상까지 나타나게 되고요. 잇몸 뼈가 다 내려서 빠지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심기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우리 콘크리트 벽이 있어야 나사못을 박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벽이 다 무너져 버리면은 이제 벽에다가 뭔가를 박을 수 없는 것처럼 잇몸뼈가 다 없어져 버리면은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완전 틀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리시더라도 꼭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은 받으시고 좀 더 필요하다면은 마취를 하고 잇몸을 긁어내는 치료까지 함께 받으신 다음에 많이 시리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당분간은 미지근한 음식, 좀 자극이 적은 음식들을 드시면서 양치를 하실 때도 시릴 수가 있는데 시린이 치약들 유명한 것들이 이제 센소다인이나 그 시린메드라는 치약인데 요런 것들을 통해서 최대한 치아를 보호하면서 양치를 해 주다 보면 그런 시린메드나 센소다인은 연마제가 없는 치약입니다. 그리고 그 치아에 시린 상하세관이라고 해서 작은 틈들이 있는데 구멍들을 메워주는 성분들이 있어서 고런 치약을 통해서 한 3주 이상 닦다 보면은 그 치아도 시린 것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또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안쪽에서도 그 시린 성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방어벽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풍치는 일단은 스케일링이나 큐렉 같은 그런 잇몸 치료를 철저하게 받고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시릴 때 양치를 잘 해 주셔서 플라그나 이런 것들이 다시 덮어서 어 시리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가면 안 되고요. 깨끗하게 양치를 해서 플라그 없는 상태에서 시린 증상까지 많이 줄어든 상태를 만들 수 있다면 풍치 관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스포츠 마우스 가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엘리트 선수분들도 이게 협회에서 꼭 착용을 해야지 시합을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차는 그런 이제 애물단지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스포츠 마우스 가드는 굉장히 잘 맞추게 됐을 때 편한 그런 장치이고요. 그리고 기록 향상을 내거나 좀 더 과감하게 그 경기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퍼포먼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좀 더 예쁘게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저도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제 거를 가져왔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이니셜도 넣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교환면을 성형해 가지고 딱 저에게 맞게 만들어서 착용하면은 굉장히 이제 완벽하게 착용이 되고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고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경기를 해 보시다 보면은 좀 더 이제 스포츠를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더 과감한 퍼포먼스로 더 재미있는 그런 경기를 즐길 수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오늘 더 질문이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됐길 바라며 이번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